오늘은 어제 우리가 비포 만들어 봤으니까 오늘은 애프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샘플 어드바이스에 저는 이제 미리 코딩을 해놨는데, 자, 이 설명 듣고 코딩 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자, 애프터는 뭐였죠? 이 포인트 컷이 실행되고 난 다음이죠. 그죠? 그래서 애프터는 또 애프터 말고도 두 종류가 더 있죠. 애프터 스로어블이 있고 애프터 리절트가 있고, 그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리턴 됐을 때 부르게만 할 수도 있고 에러 났을 때만 부르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로그 같은 경우는 에러 났을 때만 뭐 찍어도 괜찮고, 어쨌든 애프터는 그렇고, 어라운드는 여러분들 이제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찍히는지를 한번 보면 실제로 비포하고 애프터하고 총괄합니다. 모든 걸 다 싸고 있어요. 주위를 다 싸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 뒷부분만이 아니고 전체를 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거 없어요. 지금 다 스크립처는 다 똑같고요. 중요한 거는 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항상 오브젝트를 리턴해야 되거든요. 주의가. 그래서 볼게요. 타임 로그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proceeding join point 느낌 오죠? 이 join 포인트가 포인트 컷인데, 이 포인트 컷이 어떻게 된다고?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라운드는 얘가 진행 중인 동안에 다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현재 타임 읽고요. 리절트에다가 미리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세스를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시그네처 겟네임 앞에서 해봤죠. 우리가 지금 부르는 거 그걸 했었고, 그 다음에 시간 디프 타임, 그러니까 수행 시간을 보는 거예요. 전체를 관장하니까 수행 시간을 내가 알 수가 있겠죠. 아니면 스테이틱으로 여기 스타트 로그랑 엔드 로그를 같은 변수를 공유해야 되죠. 우리가 진행 시간을 알려면. 근데 그것도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행 시간 평가할 때는 이렇게 어라운드를 써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리턴 항상 이렇게 리절트 오브젝트를 리턴 해주는 거. 자, 요거까지 한번 짜볼게요. 네, 이제 트랜잭션 처리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멀티 라이팅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쓰는 트랜잭션이 필요한 그런 DB 처리에서 우리가 메소드 실행 전에 비긴 트랜잭션 한 다음에 성공했을 때 한 번에 커밋 할 수 있는 거. 그죠? 자, 이런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트랜잭션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오늘 할 거는 그 트랜잭션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 개발자는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DB 트랜잭션 뿐만 아니라 파일도 트랜잭션이 있고 네트워크도 트랜잭션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DB 트랜잭션을 배우게 되면 나머지도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배워보시기 바라고요. 트랜잭션 기본 원칙이랑 그 다음에 골뱅이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 대해서 배울 거고요. 스프링에. 그리고 트랜잭션 매니저 설정하는 법. 그 다음에 메시지 서비스에 트랜잭션 실제로 걸어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할 거고, 그리고 게시판 댓글 수, 우리 기존에 만들었던 게시판 댓글 있죠. 거기에 댓글 수를 한번 보드 테이블에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러면 댓글이 써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해야 되고, 삭제될 때 줄어들면 되죠. 네, 그 처리를 트랜잭션으로 우리가 처리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트랜잭션의 기본 원칙을 보면 그냥 애시드라고 불러요. 편하게. 뭐가 있냐면 책에 다 있는 거죠. 자, 아토미시티. 결과의 원자성이에요. 트랜잭션이 3개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트랜잭션이라는 쓰기가 3개가 발생해요. 테이블 3개 쓴다고 했을 때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하고 하나는 성공하고 이러면은 결과가 뭐가 돼요? 2가지가 생겨버렸죠. 성공과 실패.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원자성을 띄어야 돼요. 트랜잭션은. 그래서 다 성공하든지 다 실패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하나가 실패해도 모두 실패해요. 그러니까 엔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과는. 그래서 어쨌든 하나가 실패하면 모두 실패, 다 성공하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하나의 결과만 가져야 된다. 그리고 컨시스턴시, 데이터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데이터가 뭐 여기는 써지고 저기는 안 써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외부 간섭으로부터 격리돼야 돼요. 그 트랜잭션을 다른 스레드가 침범하면 안 되겠죠. 내가 지금 돌고 있는 스레드에 대해서는 이 트랜잭션은 내 거여야 돼요. 그래서 그 격리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듀라빌리티, 커밋이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속적인 DB에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커밋까지 했는데도 안 써진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그냥 애시드 속성이 있습니다, 트랜잭션은. 그리고 이제 스프링에서는 트랜잭션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써가지고 처리하는데, 스프링에서 이제 제시하는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파 속성, 뭐 격리 속성, 리드 온리, 롤백 포 익셉션, 노 롤백 포 익셉션 이런 게 있는데, 이 전파라고 하는 거는 내 스레드 내에서 이제 안전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다른 스레드들의 그런 그 보장이 돼줘야 된다. 침범을 하지 않는. 그 다음에 격리 레벨인데,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DB 설정 값이에요. DB에다가 오토 커밋을 설정할 수도 있고, 오라클 할 때 배웠죠. 무조건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 요 세 개를 실행한다고 했을 때 인설트 되고 바로 커밋, 업데이트 되고 커밋 이렇게 되는 거죠. 오토 커밋을 해버렸을 때는. 근데 그걸 안 써요, 실제 DB는. 왜? 트랜잭션 처리 때문에. 그래서 비긴 트랜잭션을 걸게 되면 오토 커밋이 해제가 돼요. 그래서 오토 커밋이 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커밋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 게 실패했으면 앞에 거까지 다 롤백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DB에 우리 오라클 할 때 보면 데이터를 방대하게 우리가 인설트를 했다가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나 치는 이 두 가지 쿼리를 했을 때 인설트도 오래 걸리고 업데이트도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인설트가 오래 걸리고 성공했어요. 근데 업데이트가 실패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롤백 되는데 한참 걸리죠. 계속 그 프로세스는 돌립니다. 왜? 뒷정리하려고, 클리어하려고, 앞에 인설트 했던 부분을 다 롤백 해야 되니까. 자, 그런 식의 그 DB 설정 값을 따라가는 걸 이제 격리 레벨 속성이라고 그러고, 자, 리드 온리로 만약에 이 트랜잭셔널을 설정해버리면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 했을 때 무조건 익셉션이 발생해요. 그래서 쓰기를 방지시킬 때 우리가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메소드를 할 때 혹시나 모를 그 라이트가 발생할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리드 온리로 해버리면 되죠. 인터넷 뱅킹에서 계좌 조회 같은 거, 그런 거는 리드 온리로 걸으면 되죠. 혹시 해커가 들어오더라도 쓰지 못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롤백 포 익셉션은 예외가 발생했을 때 롤백 해라. 그냥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있죠. 노 롤백 포 익셉션. 익셉션이 발생돼도 롤백은 하지 마라. 조금 안 맞죠. 그래서 앞부분에 대한 롤백 처리를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이런 뜻이에요. 뭐 이런 상황이 있겠죠. 어쨌든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스프링에 한번 걸어 볼게요. 루트 콘텍스트 XML 여셔가지고 이 슬라이드 복사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자,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트랜잭셔널 매니저라는 빈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등록하는 거죠, 스프링에다가. 우리가 빈을 하나 등록하는데 클래스는 JDBC의 데이터 소스네요. 어떤 JDBC 처리하는 거, 우리 데이터 소스 썼었죠. 예, 그 데이터 소스를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 소스 MySQL이다 또는 오라클이다, 그 DB에 대한 트랜잭션 매니저를 내가 스프링에다가 빈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자, 등록을 됐으면 어노테이션 드리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써줘야지 골뱅이 트랜잭셔널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뱅이 트랜잭셔널을 쓰게 됐을 때 이 트랜잭션 매니저한테 내 트랜잭션을 맡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신고하는 거죠. 네, 저는 이미 넣어놨는데요. 제일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트랜잭션 매니저를 넣어놨습니다. 자, 얘가 데이터 소스를 참조하는 거,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 유닛 테스트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스타트 로그, 타임 로그가 먼저 시작됐죠. 어라운드가 더 바깥쪽이네요. 시작은. 그렇죠? 그런 다음에 스타트 로그가 찍혔어요. 비포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포 부분이죠, 이거는. 그죠? 비포 부분이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add 메시지 306, 요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포인트 컷의 시그니처 네임, 그 다음에 306은 수행 시간이 306이 됐네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메소드는 끝난 거죠. add create라는 거는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임 로그라는 걸 찍고요. 그 다음에 end 로그 찍혔네요. end 로그는 애프터 다음이네요. 그죠? 어라운드 다음에 찍혔네요. 자, 아직까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어라운드가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리절트가 반환돼서 여기 이제 close 해가지고 이게 뭘 것 같아요? 프록시, 오토 프록시가 되겠죠. 우리 루트 컨텍스트 XML에 걸었던 이 오토 프록시,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이 되는 거다. 자, AOP 이해가 되죠? 네.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AOP 그 어드바이스의 스레드는 스프링 프록시의 종속적이다. 지배를 받는 거고요. 스프링 프록시는 이 어라운드를 다 처리되고 결과값을 리절트를 받는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리턴 리절트를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거는 트랜지션인데,
예, 10분 쉬었다가 트랜잭션 들어갈게요. 자, 다 하신 분은 이제 메시지 서비스 우리가 만들었던 곳에다가 트랜잭셔널을 걸을 거예요. 여기 소스 잠깐 보시면 그냥 똑같고요. 트랜잭셔널 처리했어요. 트랜잭셔널 처리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크리에이트는 성공하고 업데이트 포인트 실패했을 경우에 크리에이트만 쓰기가 성공하겠죠. 오토 커밋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트랜잭셔널을 걸게 되면 오토 커밋이 풀려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성공, 업데이트 실패했을 때 이 크리에이트가 다시 롤백 돼요. 원위치 되는 거예요. 네, 리드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한번 두 개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걸고 나서 우리 포인트 매퍼.xml에 강제로 이게 쿼리를 오류를 내볼 거예요. 그래서 UID 뭐 XX 이런 식으로 이거 바꿔버리면 에러가 나가겠죠. 그래서 크리에이트는 성공하고 업데이트 포인트는 실패시켜 보겠습니다. 강제로. 주석을 처리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쿼리 에러가 났어요. 셀렉트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최신 글이겠죠? 이렇게 되면 최신 글이 될 텐데, 자, 마지막 글이 지금 36번이었어요. 자, 트랜잭션을 안 걸었기 때문에 37번이 생겨야겠죠. 제가 주석 처리했으니까 37번이 생기고 포인트는 안 생겨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37번은 생겼네요. 그러면 유저 1의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50이 증가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8번 생겼고요. 서버랑 시간이 조금 다르네요. 아, 150 포인트 실패했네요. 인설트는 성공했지만 포인트 업데이트는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인설트도 어떻게 돼야 돼요? 롤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이렇게 트랜잭션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인설트도 되면 안 되죠. 인설트 됐던 것도 롤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39번이 안 생겼네요. 39번도 안 생기고 포인트도 그대로고 이렇게 롤백이 다 되는 거죠. 리드 메시지 한번 우리가 테스트 유닛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리드 메시지 한번 해볼게요. 리드 메시지는 읽는 사람에게 포인트 5점을 주고 읽었다는 정보를 받는 거죠. 자, 트랜잭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업데이트 스테이터스, 오픈 데이트에 현재 날짜 시간 받고, 그 다음에 포인트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결과 리드해서 주는 건데요. 이 업데이트 포인트는 우리가 방금 일부러 에러를 냈어요. 포인트 매퍼에서, 그죠? 강제로 에러를 냈기 때문에 어디서 걸릴까요? 업데이트 스테이터스 이건 성공될 거고, 이건 실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을 일단 풀고 한번 먼저 해보고, 서비스에 이제는 리드 메시지 한번 해볼 거예요. 유저 아이디는 제가 유저 1이 유저 2에게 보냈었죠. 유저 1이 유저 2에게 보냈으니까 읽는 사람은 유저 2겠죠. 유저 2고 메시지는 몇 번 해볼까요? 자, 메시지는 마지막 38번 해볼게요. 38번. 자, 이렇게 읽는 거에 대한 처리인데요.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조인 쿼리 한번 해볼까요? select from message m inner join 불러보세요. m과 유저를 엮을 거죠? 엮는다는 말이 자꾸 나오네. 어쨌든 m과 메시지와 유저를 조인을 걸 건데 뭘로 걸 거냐면 지금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타겟 아이디죠. 읽는 사람은. 그래서 on m. 타겟 아이디랑 u.uid랑 조인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where m.mid는 아까 38번이라고 그랬죠. 38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m.master랑 u.upoint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현재
유저 2는 440포인트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실행했을 때 스테이트는 오픈 스테이트는 아직 널이죠. 안 읽었죠. 요게 이제 박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포인트도 445로 바뀌어야 되죠. 자, 우리가 성공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실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네, 성공이 됐네요. 그러면 셀렉트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픈 데이트 박혔고 445로 닿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에러를 내볼게요. 이렇게 에러를 내는데 트랜잭션을 막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업데이트 스테이트는 성공하고 포인트는 실패하겠죠. 자, 그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쿼리를 한번 보시면 지금 15시 45분 23초예요. 이 시간이 바뀌어야 되겠죠. 오픈 스테이트는 현재 시간으로. 자, 그래서 실행. 자, 페일이 났네요. 보겠습니다. 자, 15시 45분이 어떻게 됐는지 46분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얘는 성공했지만 포인트는 안 올라갔네요. 이번에 트랜잭션을 한번 걸어 볼게요. 트랜잭션을 걸게 되면 둘 다 바뀌면 안 돼요. 그죠? 포인트도 바뀌면 안 되고 오픈 데이트도 바뀌면 안 되죠. 자, 실패했고요. 네, 46분 08초 똑같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이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AOP가 해주는 거죠. 되게 편하죠. 여러분도 한번 해볼게요. 트랜잭셔널 그 어노테이션의 우선순위라고. 자, 메소드에다가 지금 우리 걸었어요. 어느 메소드에다 걸었죠? 트랜잭셔널 어디다 걸었어요? add 메시지랑 read 메시지 두 개 걸었죠. 걔들이 왜 트랜잭션 속에 이제 여러 가지 라이팅이 발생되니까. 근데 그 메소드에다 거는 게 가장 우선시가 돼요. 클래스에다 걸 수 있어요. 어디다가? 메시지 서비스 인풀에다가 걸 수 있겠죠. 근데 그 클래스에도 걸려있고 메소드에도 걸려있어요. 그럼 누가 이긴다고요? 메소드가 이겨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그 메시지 서비스 인터페이스에다가 또 걸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는 클래스에 있는 놈이 우선하고 클래스보다는 메소드가 우선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제가 큰일 난다고 했던 부분은 뭐냐면, 메시지 서비스에다가도 트랜잭셔널을 걸어 놓고 만약에 이렇게 잘 걸었어요. 근데 이 DAO에다가도 포인트 DAO에다가도 여기다가도 걸면 돼요, 안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 업데이트 포인트는 무조건 여기 아토믹을 갖는 거죠. 아까 원자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놈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나는 무조건 커밋이 돼버리겠죠. 메소드가 우선시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서비스에다가 짜면 돼요. 트랜잭션을 걸면 돼요. 왜? 서비스가 비즈니스 로직을 담고 있죠. 어떤 행위라는 거는 여러 가지 라이팅이 발생하지만 그 라이팅이 묶여져 있는 건 하나의 비즈니스 로직이죠. 그 비즈니스 로직은 어디 있죠? 서비스에 있죠. DAO는 단순히 데이터 액세스만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트랜잭셔널 서비스에다 걸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민할 거 없어요. 그게. 근데 이제 혹시 간혹가다 그 컨트롤러에다 걸 수도 있겠죠. 서비스 메소드 두 개를 호출해야 되는데 얘를 하나의 트랜잭션을 묶고 싶을 때.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안 되죠, 원래는. 컨트롤러는 그런 비즈니스 로직, 트랜잭션 관리도 비즈니스 로직이거든요. 그런 것도 컨트롤러에다 주지 말고 서비스에다가 다시 줘야 돼요. 새로운 메소드 만들어서 코딩하셔야 돼요. 게시판 댓글 수. 우리 보드 테이블에 reply CNT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모든 댓글을 셀렉트 카운터 하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20개를 읽는다, 한 페이지에 게시글을. 그러면 20번의 셀렉트 카운터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DB가 못 버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 reply CNT라는 걸 다 갖고 있어요.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댓글 수라고 보시면 돼요. 댓글 수, 좋아요 수, 뭐 이런 것들 있죠. 공유 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 보드 테이블이 갖고 있으면서 셀렉트를, 왜냐면 셀렉트가 많을까요? 라이트가 많을까요? 서비스는. 셀렉트가 훨씬 많죠. 뭐 많게는 몇십 배 많죠. 그러니까 셀렉트에 중점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라이트는 또 빨라요. 셀렉트가 오래 걸리는 거지. 데이터를 다 스캔하니까. 라이트는 하나만 그냥 쓰고 빠지는 거잖아요. 업데이트를 치더라도 그 프라이머리 키로 찾기 때문에 빠르죠.
근데 select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reply CNT라고 해서 댓글 수를 하나씩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컬럼을 추가하게 되면 항상 초기 값을 세팅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댓글 수를 다 맞춰줘야 되죠. 1번 게시글에 댓글이 10개가 있었어요. 근데 빵으로 시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10으로 시작해야겠죠. 그래야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질 거니까. 그 다음에 리플라이 서비스에서 댓글 작성 및 삭제 시에 업데이트 리플라이 CNT를 호출해야 되죠. 이건 트랜잭션 걸어야 되죠. 댓글 인설트와 리플라이 CNT 보드에 업데이트를 한 트랜잭션으로 묶어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가 실패했을 때 롤백이 다 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볼드로 처리해 놓은 부분이 그 트랜잭션을 걸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게시글 목록의 댓글 수 표시, 화면 쪽 처리죠. 리플라이 CNT를 게시글 목록에다가 하나씩 쭉 표시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게시글 리드 시에 조회수도 하나 이 컬럼은 이미 있죠. 우리가 그때 만들었었죠. 그럼 게시글 읽을 때마다 뷰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해 주면 돼요. 이 뷰 카운트도 실무에 가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한 사람이 계속 읽고 있으면 계속 카운트 해줘야 될까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판단할까요? 로그인 하는 서비스면 체크는 되겠죠. 어쨌든 로그인 한 사람이 누군지는 아니까. 근데 로그인을 안 하고 그냥 읽는 경우도 많잖아요. 읽기는 자유니까. 그럴 때 읽으면서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IP가 될 수 있겠죠. 학원에서는 다 IP 똑같죠. 그러니까 IP로 하면 한 사람이 4명이 읽었는데 1밖에 증가 안 되죠. 자, 그러니까 IP는 힘들고 또 뭘로 하면 될까요? IP는 땡. 그 다음에 세션 아이디라는 거 있죠. 우리가 브라우저 물 때마다 발생된다는 그 세션 아이디. 세션 아이디는 서버도 갖고 있고 클라이언트 쿠키에도 갖고 있어요. 브라우저에도. 세션 아이디로 한번 읽은 거는 다시 안 읽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브라우저 끄고 다시 서버에 붙으면 새로운 세션 아이디 받아요. 그럼 내가 브라우저 끄고 다시 읽으면 또 1증가 되겠네. 그죠? 뭐 지역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다양한 요소가 있어요. 토큰 하나 발행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유저 아이디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쿠키에다가 영원히 심어 놓는 거죠. 쿠키는 어떻게 돼요? 내가 브라우저 닫을 때 익스파이어 시킬 수도 있지만 한 달, 6개월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1년 이렇게. 그러면 그걸 걸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브라우저에서 읽는 거는 증가 안 시키겠다는 거죠. 한 번밖에.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처리가 트랜잭션이 만만치 않겠죠. 사용자가 많다고 했을 때. 예, 그런 게 이제 서버 개발자들이 갖고 있는 고충이죠. 그리고 재미고 그런 거 개발하는 게.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뷰 카운트를 이제 처리를 해볼 거고요. 기존에는 우리가 이거 업데이트를 안 쳤는데 업데이트 쳐볼 거고, 이 뷰 카운트도 게시글 목록에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리플라이 CNT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 더 열고, 여기 리플라이 쪽 있네요. 일단 DSC 해가지고 보드 자, 리플라이 CNT가 없어요. 그럼 컬럼 추가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alter table board add column, 그죠? reply cnt, 얘는 int로 받으면 되겠죠? int non null default, non null이면 항상 디폴트 값이 있어야 돼요. null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디폴트 0.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DSC 한번 볼게요. reply cnt 하나 추가됐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 reply CNT 다 맞춰줘야 되죠. 자, 우리가 댓글 수를 한번 읽어볼까요? select asta from board 이렇게 하는데, 이 게시글들이 갖고 있는 댓글 수, reply CNT들을 읽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B라고 해놓고 읽으면 되죠. select count from reply where bno는 b. 자, 이 서브콜이 쓰는 거 아시겠죠? as reply CNT 이렇게 하면 끝부분에 reply CNT가 있어요. 그죠? 자, 222번만 우리가 테스트 했기 때문에 222번밖에 없네요.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칠 거예요. 업데이트 어떻게 치면 되죠? 업데이트 보드 set reply CNT는 요거 그대로 갖고 오면 되죠. 이렇게. 자, where이라기보다는 이 from인데, 자, 이 b.b에 놓으니까 b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어스. 그죠? 어떻게 주면 되죠? 이렇게 줘도 되나? MySQL 워크벤치 문제네요. 원래 되는 건데,
이 프라이머리 키를 이렇게 걸어줘야 돼요. 해열 조건에. 자, 두 개가 추가됐네요. 두 개가 있었나 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제 보드인데 셀렉트 보드를 할 건데 이걸 해보면 되겠죠. 이걸 했을 때 리플라이 CNT와 이 리플라이 CNT가 같아야 되겠죠. 자, 2번도 있고 222번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리플라이 CNT가 0보다 큰 놈만 한번 읽어볼게요. 두 개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 두 개 업데이트 된 거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값까지 초기화 됐어요. 자, 이런 거 작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비스가 돌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댓글을 막 쓰고 있으면 이 데이터가 또 무결성이 깨지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중지해야 돼요. 또는 어떻게 하면 되죠? 댓글을 플러스 1, 마이너스 1 시켜주는 로직이 배포가 되고 난 다음에, 그죠? 서버에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짓을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얼추 맞아질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서비스를 중지해놓고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서버 점검 중입니다, 뭐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지사항 잠깐 띄우죠. 요거 돌 동안에 띄우면 돼요. 우리가 이제 컬럼을 추가했으니까 어디다가 뭘 해야 돼요? 보드 VO, 그죠? 자, 여기에 뭐가 추가됐죠? private int reply cnt 맞나요? 얘도 getter setter 추가해야 되죠. 이렇게 눌러서 오른쪽 눌러서 소스. 이제 우리 롬복을 이때는 안 썼기 때문에 getter setter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를 제일 아래쪽에다가 추가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보드 VO 끝났어요. 자, 그 리플라이 서비스가 리플라이 DAO와 보드 DAO를 같이 갖고 있는 인젝트 받는 그런 구조로 갈 거예요. 그 보드 DAO 쪽에 이쪽에 우리가 하나를 추가할 거예요. void update reply cnt. 얘는 뭐가 필요하죠? 게시글 번호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그 번호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할 거냐?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자, amt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보드 뒤에 인풀 해야 되죠. 자, 여기에 자, 얘는 그 세션에 업데이트죠. 업데이트해서 뭘 할 거냐면 업데이트 리플라이 cnt라는 쿼리를 실행시킬 건데 bno와 amt를 줄 거예요. 근데 이 두 개 못 주죠. 그래서 뭘 만들어야 돼요? 맵 만들어야 된다, 그죠? 자바는 이게 좀 장단이 있는데 정말 귀찮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하다가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하다가 자바를 오게 되면 걔들은 그냥 맵을 주면 되잖아요. 그냥 값을 두 개 주면 되는데 얘는 꼭 이런 식으로 맵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업데이트 리플라이 cnt 얘도 하나 추가해야 되죠. 자, 이쪽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코딩하면서 해볼게요. 맨날 하는 짓이죠. 이제 많이 이제 좀 익숙해지죠. 하면 할수록. 이제 업데이트 있네요. 자, 업데이트 리플라이 cnt라고 맞나?
리플라이 CNT는 리플라이 CNT 현재 그 댓글 수에다가 AMT 값을 주면 되죠.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답니다. 그런 건데, 우리가 삭제할 때 게시글 번호를 모르죠. 댓글 삭제할 때. 뭐만 줬죠? 아래노만 줬죠. 그러니까 비에노를 모르니까 이거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프로시저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딜리트와 업데이트를 동시에 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딜리트 했을 때, 리플라이 그 삭제했을 때, 그 비에노, 해당 비에노에 그 리플라이 CNT를 마이너스 1 시키기 위해서 비에노를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리플라이 DAO에도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하니까 참 힘들죠, 여러분들. 그냥 서비스부터 만들면 좋겠는데, 컨트롤러 서비스부터. 어쨌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RNO를 가지고 BNO를 받는 그 메소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얘도 select1이죠. session.select1 get 자, get BNO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쿼리 만들어야 되죠. reply mapper.xml select1이니까 똑같이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근데 우리는 이거 사실 필요 없는데, 왜 필요 없죠? 그냥 리드 해버리면 되잖아요. 리플라이 리드 해보면 거기 비에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들기 싫은데 일단 책에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RNO를 가지고 봤는데 얘는 get BNO.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리플라이 DAO 쪽이랑 보드 DAO 쪽 작업이 끝났어요. 자, 이제 그 보드 DAO랑 그 리플라이 DAO 처리 끝났고, 이제 실제로 댓글을 쓰고 삭제할 때만 처리하면 되니까 우리가 어느 서비스를 열어야 되죠? 리플라이 서비스 열어야 되죠. 네. 리플라이 서비스 인풀에 쓰고 읽고 하는 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설트 하는 부분이랑 그 딜리트 하는 부분이랑, 그죠? add reply, remove reply 이쪽이죠. 그래서 그 리플라이 서비스 인풀에서 여기서 아까 보드 DAO에 업데이트 리플라이 CNT를 불러야 되죠. 맞나요? 네. 그래서 그 댓글을 썼을 때는 플러스 1을 줄 거고, 댓글 삭제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을 줄 거예요, 이 값에. 그래서 add reply에서 이제 어쨌든 인젝트는 하나 더 받아야 되죠. 보드 DAO. 네, 하나를 더 받았어요. Shift O. 자, 그래서 추가됐을 때 보드 DAO에 업데이트 리플라이 CNT, 그죠? 자, BNO는 뭐죠? reply.get BNO. AMT는 1이다, 그죠? 한 개 증가되는 거죠. 네.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삭제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로 주면 되죠? 맞나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오버라이드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두 개를 처리하니까 트랜잭션을 묶어야 된다. 골뱅이 트랜잭셔널, 그죠? 다른 데는 할 필요가 없죠. 얘가 스스로가 원자성이니까. 자, 이렇게 해도 되고 클래스 자체에다 걸어도 되고요. 근데 우리는 필요한 데만 이렇게 걸어 볼게요.
자, 삭제했을 때 우리가 비에노를 모르잖아요. 비에노 갖고 와야 되죠. 그죠? 아까 만든 get 비에노 이걸 써가지고 우리가 비에노를 갖고 와야 돼요. 맞나요? 지금 삭제되는 놈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요 마이너스 1 시켜주는 걸 먼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삭제를 먼저 할까요? 이걸 먼저 할까요? 책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get 비에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삭제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죠. 이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두 줄로 해결되죠. 책엔 세 줄로 되어 있지만 왜 그러냐면 삭제하고 나면 get 비에노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삭제된 걸 어떻게 읽어? 그러니까 처음에다가 책에서는 get 비에노를 먼저 읽어놓고 그 다음에 딜리트하고 업데이트 했지만 그냥 업데이트 하면서 바로 읽어버리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 비에노의 역할은 다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트랜지션까지 다 걸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클립스에 여기 마우스 갖다 대보면 그 어드바이스 바이 해가지고 나오죠.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은 한번 자기 PC를 한번 보세요. 마우스로 여기 표시가 있어요. 아이콘이 갖다 대면 어드바이스드 바이 그 인터셉터 트랜잭셔널 인터셉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AOP의 어드바이스인데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어드바이스인데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어드바이스는 내가 만든 거 아니죠. 스프링한테 우리가 등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스프링이 만든 AOP 어드바이스인데 보면은 트랜잭션 인터셉터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셉터 배우겠지만 인터셉터하고 AOP하고 거의 흡사해요. 우리는 이제 자바 쪽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 쪽을 할 건데 여기에 댓글 수를 제목 옆에다가 보통 이렇게 표시하죠. 바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페이지는 보드 컨트롤러에 저는 이제 리스트 페이지 보면 보이드네요. 그럼 리스트 페이지 JSP가 있겠다. 그죠? 여기에 자 우리는 그때 JST에 썼네요. 핸들바면 너무 좋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 루프 도는 게 있을 거예요. 보면 검색 조건 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단이죠. 이 부분 다 지나갔고 자 여기가 테이블이네요. 그죠? 자 여기다가 제목 부분에 게시글 번호가 하나 있네요. 제일 앞에 그 옆에 제목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하나를 추가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댓글 부분인데 저는 그 스몰이라는 걸 쓸게요. 글씨를 좀 작게 쓰겠다는 거 태그고요. 텍스트는 뮤티드. 뮤트 되면 회색빛으로 나오죠. 그 숫자가. 왜 그러냐면 제목에 집중하라고. 댓글 수에 집중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쓰면 되죠? 보드에 reply cnt. 자, 어쨌든 잘 나오나요? 댓글 수? 네, 댓글 수 잘 됐고 이제 댓글을 써봐야 되죠. 그죠? 댓글을 쓰는 쪽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댓글 한번 써볼게요. 우리 여기 222번 말고 208번 한번 해볼까요? 자, 1이 증가돼야 돼요. 댓글 썼을 때. 우리 리플라이 여기 리드에 테스트 걸어놨었네요. read.jsp 테스트 풀게요. 자, 이렇게 쉽게 풀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때. 폴스 한 다음에 댓글 한번 써보겠습니다. 댓글 쓰기 작성자 111 내용 111 등록 되었습니다. 자 이래 놓고 목록으로 가야 되겠죠. 목록으로 댓글 수 1로 증가됐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조회수 추가를 할 건데요. 요번에는 우리가 책 순서대로 하지 않고 바로 제 스타일로 그냥 해볼게요. 우리가 뭘 할지부터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드 서비스 인풀에서 언제 조회수가 증가되죠? 게시글을 읽을 때 줘요. 요때죠. 그죠? 요때 뭘 하면 되죠? 조회수를 증가시키면 돼요. 자, DA5점 플러스 뷰 카운트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업데이트 뷰 카운트 해도 되고 뭐 되는데 저는 플러스라고 할게요. 근데 뭘 줘야 되죠? 그 해당 게시글 번호를 줘야 되죠. 맞나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얘도 두 개니까 트랜잭션 걸어야 된다. 그죠?
자, 됐나요? 자, 요거를 이제 만들어 갈 거예요. 이게 훨씬 편하죠. 이렇게 하면 지가 이렇게 만들어 주죠. 내가 코딩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보드 뒤에요 인풋, 여기에 컨트롤 1을 누르고 이렇게 하면 바로 여기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조회수 업데이트 할 거예요. 세션 점 업데이트, 그러면은 플러스 뷰 cnt 해가지고 비에노만 주면 되죠. 자, 플러스 뷰 cnt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다가도 플러스 뷰 cnt라고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해놓고 보드 매퍼에 플러스 cnt 하나 만들어야 되죠. 얘는 뷰 카운트만 업데이트 치면 돼요. 어떻게 업데이트 치면 되죠? 뷰 카운트가 뭐였지? 어디에 뷰 cnt네요. 뷰 cnt는 뷰 cnt 플러스 1 하면 되죠.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 조회수 1로 증가됐네요. 그죠? 한 번 더 리프레시 해볼까요? 2로 증가됐네요. 됐죠? 자,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기 트랜잭션을 걸 때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4가지 속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솔레이션 격리 속성을 줄 건데, 어떻게 줄 거냐면 isolation read committed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걸 업데이트 치는 거를 커밋 했을 때 그때 셀렉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게시글 읽을 때 뷰 카운트 하나 증가시키고 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수 없이 증가 안 시키고도 읽을 수도 있고, 그죠? 왜냐면 트랜잭션 하나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항상 셀렉트. 왜냐면은 내가 이 게시글을 혼자 읽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도 이 같은 게시글 번호에 글을 읽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그 사람도 읽을 때 그 사람의 읽은 수까지 플러스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같은 글 보고 있을 때 같은 조회수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을 때는 내 것만 플러스 될 거고. 맞나요? 그래서 요 리드 커미티드라고 이런 조회수 같은 경우는 커밋된 것만 읽겠다. 딴 사람이 커밋한 것도 다 커밋 끝나면 나는 읽겠다. 조금 느리겠지만 데이터는 명확하죠.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에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트랜직션까지 AOP 써가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했어요. 네.